스타벅스 코리아 SCK 컴퍼니 2025년도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도 예측합니다. 매출 4.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14.5%가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3.5회전이고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CK 컴퍼니 구 스타벅스 코리아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중국 퇴계로 100번지 1997년 9월에 설립되어 커피 및 관련 용품의 수입,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상호를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주식회사 SCK 컴퍼니로 변경 결의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200억 원이고요. 이마트와 에프핀 인베스트먼트 PTE 요게 싱가포르 국부펀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67.5%, 그 에프핀이 32.5% 그렇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세계 최고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부터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고객 및 지역사회에 교감하는 것까지 스타벅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원두 생산지에서 이 어른과 그 자녀분 같은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아동 노동 착취 뭐 이런 거 글쎄였습니다. 요거는 국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아니고 뭐 세계 어디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장 이렇게 그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 장부 가격 BPS로는 일주당 이 액면 가격은 5,000원인데 현재 BPS는 1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장을 한다면은 한 뭐 20만 원 정도에 살까요?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67.5%, 270만 주, 그 다음에 FP인이 1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조 2,379억 원으로 2024년보다 4.4%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마이너스 0.7%로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5.2%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원두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 72.5%로 1.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2조 1,833억 원으로 8.6%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율이 무려 67.4%로 들어갑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635억 원으로서 14.5%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5억 1,1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5.1%입니다. 1.1% 하락했습니다. 재고회전율은 13.5회전, 19.6%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 내용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은 9.3% 감소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이 요거는 그 커피가 아니고요. 그 스타벅스에 가면 무슨 이것저것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겁니다. 아마 그것이 16억 6,400만 원 감소했고 원두 원재료는 94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착분도 증가했고 전체 재고는 2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이 52억 8,800만 원인데 플러스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환입을 잡은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표시하는 거하고는 요거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매출이 4% 증가했는데 재고가 증가하긴 했어도 전년보다 4%를 줄였습니다. 상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234억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B의 상품 및 원부재료의 매입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816억 원으로서 1.8%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8.6% 증가했습니다. 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경영평가지표가 좀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5,639억 원을 뺀 6,194억 원이 그 현장의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공비율 40.6%로 1.6% 올라갔고 재료 비율은 59.4%로 1.6%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증감액은 일치하고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제가 맞춰줬습니다. PQ총 제조비용도 일치하고요. 현금 흐름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483억 원 나갔는데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3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49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유용했느냐고 추궁을 하면은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현금 흐름표에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아까 앞에 재고자산 명세서에 봤듯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은 52억 8,800만 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마이너스 11억 2,800만 원이고요. 그러면 그 갭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196억 1,7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는 28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분명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차이가 너무 크고요.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혹시 원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손실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닌가. 예, 다른 커피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95억 1,200만 원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960억 원이 나가서 4.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2,243명으로 전년보다 274명 증가했고요. 직원 수 감사보고서에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코필로트에 물어봐 가지고 적용한 겁니다. 연간 임금 평균 임금은 4,480만 원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임차료가 3,198억 원으로 2.1%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3,828억 원으로 6.3% 증가했고, 수도광열비가 567억 원으로서 4.3% 증가했습니다. 그 매장 운영을 하는데 운영 경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수료분율이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22%로서 4.7%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1.54로서 자기 자산 역량의 그 보다 더 높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품 유통업만큼 그런 성격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수금 속도는 22.4회 전 1년간 거의 뭐 보름에 한 번씩 이게 수금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카드로 다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선불 카드가 무슨 있다 그러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연간 7회 전이면은 납품 협력 업체들한테 는 좀 돈을 늦게 주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버퍼율은 4.5%로 극히 낮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22%, 4.7% 하락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 하락했고 스루프를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원두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미착분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는데 중량을 알 수 있을까요? 알려면 알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추론 논리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 어쨌든 이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그런 반증 추론이 나오는데, 감사보고서는 그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5,368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서 3,986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1,107억 원의 현금이 잃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썼을까? 주주자유현금 흐름 이익배당액으로 보입니다. 14.3%. 배당률을 꽤 비공개 기업이라고 해서 꽤 많이 가져가네요. 1,00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자 부채는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 37.1배, 그리고 이익잉여금률 3,608.6%. 그동안에 계속 그 이익잉여금을 누적 여축해 왔네요. 판매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4.4%가 상승했어요. 갑자기 죽을 사자가 두 개가 뜨네요. 요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운영경비 8.6% 증가했습니다만 5%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5% 증가한다고 보고 좀 내려갔었습니다만은 요 목표액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3조 3,998억, 약 3조 4천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5% 해매고 이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질 높은 예측을 위해서 이것도 코필로트한테 좀 물어봐 가지고 사전 예측, 사후 예측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의 문제점, 이 산식은 간단한데 이것이 성과를 왜곡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은 3조 2,550억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3조 2,379억 원입니다. 0.5% 갭이면은 나름대로 정확하다는 얘기고요. 1분기 실적이 계절별 큰 차이 없이 1년 내내
계절적 수요의 변동 없이 그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스타벅스가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건데 맛은 좀 이 저가 커피보다는 좀 틀리긴 확실히 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미팅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소 사용 장사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어디 홋카이도에 여행 갔을 때 뭐 제가 다리가 좀 현찮아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지하철 안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좀 댕겨 오셔들." 돈키호테인가 거기 가서 뭐 물건들 산다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거는 뭐 장소라기보다도 겨우 빈 장소 앉아 가지고 한참이나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커피 한 잔 해 놓고 좀 오랫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파는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니냐,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아집니다. 손익분기점은 올해 11.7월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소요 기간이 11.7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거의 말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오니까 12월 한 달 판 거가 남는 돈이 되겠어요. 전년도보다 한 0.2개월 늦어집니다. 한 보름 정도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이 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품 재고는 없는 그런 음료 사업이죠. 원재료를 현장에서 원두를 어, 로스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가지고 뭐 커피를 내린다고 표현들을 하더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재고가 있을 수 아니,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 수 있는 장사가 아니죠. 마치 한국전력의 전기 장사 같이 제품 재고는 없는 거죠. 액션 플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로 합니다. 5% 증가한 거로, 수르픈율 변경 없이 가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요게 뭐 한 회사의 이 스타벅스 커피를 세팅으로 와서 맨날 사러 다니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야 근무 시간도 허비하면 되겠냐 해서 사장이 스타벅스한테 거기 저기 하라 그래. 그래 가지고 들어오게 해 가지고 이 직원들이 뭐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고 원두 커피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뭐 계약을 한다고 하든가 그럴 때, 그러면은 요게 335만 원에 하기로 하자.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12만 1,800원이 남는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서비스 내지는 좀 더 뭐 해 가지고 좀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거로 13.5회전 했는데 14.5회전 1회전 더하면은 매출액이 100만 원 돈으로 또 다시 환원하면은 3조 6,500억 원,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좀 줄이는, 많이 안 올라가는 거로 하고요. 어 그래서 한 4천, 그러니까 1,200억이었는데 4천억으로 12월 한 달 동안 바짝 할인 판매를 하던 해서 이렇게 매출 증가를 시키면은 이익이 난다. 아시다시피 땡크데이 여파로 매출이 감소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비싸가지고 주로 저가 커피들을 많이 애용을 하죠. 뭐 저는 커피가 뭐 이 맛이나 저 맛이나 저도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만은 집에서 그냥 인스턴트 커피 사다가 그냥 타 먹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 모임 장소로 뭐 커피숍에 갈 때 그런 데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소주집으로 가게 되지.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재고가 21.1% 증가했었는데 20% 감소할 때 하고 20% 증가할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증가해 버리고요.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이상한 매직이 원가 회계 매출 원가 매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영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어 재고가 감소할 때는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회사에 세트 커피 머신 하나 대놓고 장사한다면은 340만 원으로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335만 7천 원에 팔아도 동일한 목표 이익은 나온다. 그러나 두 가지의 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죠.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회사에 제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풀릴 거예요. 내고를 당할 각오를 하고서. 근데 뭐 그냥, 그런데 양심적으로 재료비 95만 원, 가공비 63만 원, 뭐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판매 관리비 162만 원, 우수리 조금만 올리는 정도로 마진 18만 원, 요거는 거꾸로 깎고, 그래서 338만 원에 한 달 그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스르프 관점에서는 널널히 봐도 335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8만 원 목표를 잡았는데, 한 3만 원, 5만 원 좀 깎읍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영업이익. 그런데 그 스르프처럼 동일한 목표액을 달성한다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8만 6천 원뿐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335만 원에 한 달 계약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스루풋은 12만 원대, 어, 원가 회계 관점은 이게 근데 더 나와요. 어, 7,500원. 재고 증가 시에는 더더욱 영업이익이 5만 2천 원 더 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제 알고리즘이 잘못됐을까? 다른 제조업도 많이 해봤지만 제 알고리즘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원재료 원두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 있는 재고로 추가 판매한다면, 이 밑에 추가 판매해서 원재료 원두를 추가 구매해서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있는 재고에서 추가 판매, 할인 판매를 한다고, 아까 그 재고 폐기 손실 같은 게 왕창 많으니까 폐기할 바에야 좀 할인 판매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을 때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 원가 회계는 스루풋보다 반 정도뿐이 이익이 안 납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회사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원재료 포함 전체 재고자산이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도 이렇다. 뭐 미착분까지 넣고 막 이래가지고 재고가 막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재료비 뭐 이런 거로 환산이 된 거기 때문에 에, 재고자산 증감해서 그 차이만, 그런 것 때문에 에, 이 원가 회계, 스루풋 회계보다도 원가 회계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어, 구매를 중단하고 있는 재고에서 판다고 해서 재고가 줄 때는 에,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 매출이 더 안 늘어나고 3조 3,500억으로 연말까지 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는 생산 감소가 아니고 원두 구매 감소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이 생산 감소할 때는
2249억 원이 남는데 구매 원두를 더 구매할 경우에는 에, 매출원가가 올라가 버려 가지고 그 그만큼 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어, 이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매출액 불변이란 그런 특수한 것을 가정했을 때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어, 이 덤핑은 10% 할인 행사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손익분기점 넘은 다음에 해라. 이것이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전통적인 원가 회계 길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안 가봤던 슬프 웨이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다 템플릿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제 졸작입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